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산 골리앗 크레인. 스웨덴의 서남단, 외래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 말메는 지난 2007년 유엔 환경계획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곳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가 매력적이어서 코펜하겐에서 일하는 덴마크 청년들도 이곳에서 출퇴근하려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약 40만 인구의 절반가량이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입니다. 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단지의 벤처 기업인들과 말메대학의 연구진, 학생 등이 만들어내는 이 도시의 활기는 절망적 쇠락의 아픔을 딛고 얻은 것이기에 더욱 값지게 보입니다. 1980년대까지 조선업의 세계적 강자였던 이곳 기업 코쿰스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으면서 회사의 상징이던 골리앗 크레인을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단 1달러에 팔아 넘기게 됐습니다. 해체와 이동 경비를 감당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002년 마침내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되고 배에 실려 떠나는 장면은 스웨덴 국영방송이 장송곡과 함께 생중계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조선소 노동자 등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울산 현대중공업에 설치된 골리앗 크레인에 말매의 눈물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비통하게 크레인을 떠나보낸 말매는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과 주민이 똘똘 뭉쳐 첨단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미 스웨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심만만하게 시작한 화석연료 제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말매는 친환경 특별지구 지정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약 3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매시와 민간기업이 협력해서 코쿰스의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친환경 주상복합 건물 터닝토르소를 올리고 대학 캠퍼스와 벤처단지를 지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조성한 신규 주택단지는 자연과의 조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분양임대 등의 원칙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마을로 건설됐습니다. 인체의 상반신을 90도로 비튼 모양이라고 해서 터닝토르소라는 이름이 붙은 5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은 인근에 조성된 풍력단지와 건물 벽면의 태양광, 옥상의 빗물, 땅 및 지열 등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말매시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해안가 신규 주택단지인 베스트라 함렌지구도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인근 바닷가 풍력단지, 건물 옥상과 벽면의 태양열 집열판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얻습니다. 또 건축자재는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고 모든 가로등은 태양전지로 작동합니다. 생활 쓰레기는 지역 난방에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하 파이프를 통해 바이오가스 공장으로 보냅니다.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았을 때 2만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됐던 말매였지만 2000년 이후엔 정보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6만 3천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가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기업만 200여 개에 달합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다국적 기업은 북유럽 본사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말매로 이전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생태투어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관련 국제회의도 자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원자력,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 예전 스웨덴은 난방과 온수에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석유 파동 이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에서 싼 전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과 더불어 우리는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백셰시의 얀 요한손 에너지 담당관은 2018년 7월 5일 담비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백셰와 말매 등 세계적 친환경 도시를 탄생시킨 스웨덴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에너지청이 2018년 3월에 펴낸 스웨덴의 에너지 실상과 수치 2018 보고서를 보면
1970년 가장 큰 공급 비중을 차지한 에너지원은 전체 442테라와트시 중 76%를 공급한 석유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스웨덴이 수입한 원유값은 배럴당 평균 12달러에서 37달러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유전이 없어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스웨덴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스웨덴 중앙정부는 석유 수입량을 줄였고 석유의 빈자리는 1970년대 가동을 시작한 원자력이 메웠습니다. 1972년에서 1985년까지 석유 공급량이 317테라와트아워에서 200테라와트아워로 줄어든 반면 원자력 공급량은 4테라와트아워에서 173테라와트아워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환경 에너지 전문가 이이다 데츠나리에져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1965년부터 건설해 1972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오스카르샴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총 24기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의회에서 당시 산업부 장관이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리 방법은 없다라고 공식 발언하면서 스웨덴 정치인들 사이에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79년 3월 미국에서 3마일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원전 이슈는 스웨덴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권은 결국 1980년 3월 원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자로 6기가 가동 중이었고 신규 원자로 6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때입니다. 국민투표에는 3가지 선택지가 제시됐습니다. 온건당이 내놓은 1안은 신규 원전 6기 계속 추진이고 자유당 일부와 사회민주노동당의 2안은 원전 6기를 건설하되 대체에너지 개발 등 조건 충족, 자유당 일부, 좌익당, 기독교민주당의 3안은 신규 원전 거부, 가동원전 10년 내 폐쇄였습니다. 재계와 시민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모임을 만들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안을 지지하는 재계는 사실은행을 만들어 원자력 산업을 홍보했고 노조 중심의 2안 지지파는 2안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조직해 원전은 폐쇄한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중심의 3안 지지파는 원전 반대 논리를 담은 반대의 투표를 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무려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국민투표로 질서 있는 탈원전 결정. 그러나 투표율 75.7%를 기록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1안이 18.9%, 2안이 39.1%, 3안이 38.7%로 질서 있는 탈원전파가 원전 폐쇄파를 근소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스웨덴 의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1980년 6월 신규 원전 6기를 계획대로 건설하되 2010년까지는 12기 원자로를 모두 폐로한다는 결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훌쩍 넘긴 현재 스웨덴의 원자로 12기 중 가동을 멈춘 곳은 바르셰벡 원전 1호와 2호, 오스카르샴 원전 1호와 2호 등 4기에 불과합니다. 의회 결의 후에도 정치권은 원전 수명 연장과 조기 폐쇄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했고 그때마다 세부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에서 못 박은 탈원전 시한인 2010년까지 정치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2010년 2월 원자력 발전법 개정을 통해 2010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쇄 조항은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전 부지에 노후 원자로를 대체하는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스웨덴 연구소가 관리하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원자력은 스웨덴 정당을 나누는 논쟁거리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은 원자로 8기는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과 1980년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원자로 12기 개수 기준만큼은 변함없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요한손 담당관은 2018년 8월 16일 단비뉴스와의 추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은 원자로들의 기술적 경제적 폐로 시점을 각각 계산해 보면 2020년까지 생산 능력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재생에너지 성장으로 2045년 탄소 배출 제로 선언. 원자력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력정보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스웨덴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량 161.961TWh 중 103.675TWh를 차지했습니다. 원자력이 56.348TWh, 석탄이 1.261TWh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수력 75.439, 풍력 16.268, 바이오매스 9.016TWh 순으로 전력 생산 비중이 컸습니다. 가장 상승세가 가파른 전력원은 풍력입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스웨덴 풍력에너지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스웨덴 정부는 풍력으로 2020년까지 30TWh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풍력 생산량은 2TWh에 불과했습니다. 스웨덴 에너지청은 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빈드발 프로젝트에만 3,500만 크로나, 약 하나 42억 원을 지원하는 등 풍력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풍력 생산량이 2014년 11TWh, 2016년에는 15TWh를 넘어섰습니다. 석유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에 박차를 가하면서 스웨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2018년 2월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40%까지 줄일 것을 스웨덴에 제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목표입니다. 200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9.09메가 이산화탄소톤이었던 스웨덴은 이미 10년 만인 2015년 37.07메가 이산화탄소톤으로 32.4%를 줄였습니다. 목표 달성이 가까워져 오자 계획을 더 높게 잡으면서 세계 각국에 분발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